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부모들은 자식들이 태어나면 운다고 하던데 아빠도 저희가 태어났을 때 울었나요? 이 아빠는 너희가 태어났을 때 아주 펑펑 울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게 또 유진석 씨다 뵙게 되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정선 씨. 안녕하십니까. 아버님이시죠? 저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 레옹인 줄 알았어. 아버님이 엄청 음악 하나 깔아드려야 되나 지금? 아버지 여기 아버지. 안녕, 난 민이라고 해. 비주얼 개그의 한 획을 그은 개그맨 오지연 씨, 그리고 90년대 국사 1타 강사이자 아들에게 끼와 재능을 물려준 아버지 오승훈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ose he plays never suspect. He doesn't play for the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개그맨 오지현이고요.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오랜만이다. 시간이 지나도 진짜 네, 기가 네. 막히다. 기가 막히죠. 민희 아빠 오승훈입니다. 강의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뭐 조금 다른 거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직업이 되게 많으세요. 아버지가 어떤 직업이 있으세요? 지금 패션 모델도 하시고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 따서 바리스타도 하시고요. 근데 언뜻 보면은 두 분이 닮은 느낌도 있지만 또 언뜻 보면 그렇게 별로 그렇게 닮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 거의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들이 술 좀 좋아하시고 딱주 좋아하시고 담배도 좀 피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전혀 술 담배 안 하고. 술 안 드세요? 네, 저는 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술 막 그냥. 지현이 형이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형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현 씨가 바로 그 유명 교회 오빠구나. 의외로 제가 대학 교회 오빠고. 맞아, 그리고 맞아. 이제 본적도 저는 청남동이에요, 태어난 게. 뭐가 속상해? 아니 뭐가 속상해요? 왜 속상해요? 왜 속상해요? 청담동에서 났고 예. 거기도 자랐고 예. 이거 생긴 것도 우리가 청담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왜 야 이게 본투비 청담이구나. 오승훈 쌤께서 90년대 유명했던 일타 강사래요. 저도 몰랐는데 홈런 국사라고 네. 혹시 아세요? 뭐 수학하면 정석, 네. 그다음에 국사 문제집 하면 홈런 국사라고. 영어는 이제 성문, 뭐 네, 맨투맨. 성문, 네, 그것처럼 이제 그 홈런 국사 저자세요? 네네 한 6번쯤 지났죠. 그 자랑 좀 하면 예. 국사는 이제 시대사로 공부 잘 하잖아요. 선사시대부터 해서 현대까지 쭉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애들이 약점을 이렇게 체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뭘 했냐면 분류사 홈런국사라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히트를 친 거죠. 이게 그 한 달 수강생만 그 당시에 1,500명이 넘었다고. 한 달 수강생이 1,500 더 되죠. 왜냐하면 강의실을 350, 400 강의실이 있거든요. 350, 400 강의실에서 시즌에는 7타임을 해요. 그러니까 새벽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그렇죠. 90분짜리 수업을 한 7개 정도를. 그렇죠. 또 이게 강의실이 작잖아요. 한 50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강의실을 하나 트고, 2개 트고, 3개 트고, 거기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모니터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인가 4개 정도 트고 이제 항상. 150명. 그렇게 이제 350명까지. 특히 이제 뭐 서울 예고라든지 뭐 이런 데들 이제 실기하느라고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 묶어가지고 과외지 말하자면. 근데 그런 건 이제 좀 세게 받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일타 강사라 그러면 지역마다 하나씩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오프라인에서만 오프라인에서만 하니까 예를 들어 북부 지역은 나야, 그럼 남부 지역엔 또 다른 분이 있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나만 일타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뭐 생각할 비유가 거예요. 좀 그렇습니다만 타짜로 치면은 이제 뭐 저기에 뭐 어디 짝귀, 뭐 아귀 뭐 이런 식으로 그 각 그 지역별로 표현이십니다. 그죠, 역시 그죠. 명임씨죠. 분야는 다르지만 선수끼리. 선수끼리. 예. 그때 제가 이제 아이들 낸 게 뭐냐면 보통 아이들은 항상 90분 강의를 하는데 15분에 한 번씩 애들 흐트러져요. 15분에 한 번씩 애들 집중을 시켜야 된다고. 뭘로 집중을 시킵니까? 15분마다 하나씩 이제 그 단원에 맞는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웃기는 얘기라든지 이런 거 집어넣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뭔가 좀 자꾸 새로운 걸 보여주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옷을 이제 조금 이제 신경 써서 입고 갔고 첫째는 옛날에는 그
강의실이 에어컨 시스템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한 타임 하고 나면 이제 와이셔츠 다 젖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 타임 하고 옷을 바꿔 입어야 돼. 근데 바꿔 입는 걸 나는 이제 특이하게 바꿔 입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도 한 번 입고 그다음 티도 한 번 입고 이런 건데 애들끼리 야 오늘 우리 선생님도 뭐 입고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애들 끄는 하나의 그 마케팅. 전략이군요, 전략. 그게 또 궁금합니다. 그럼 만약에 일타 강사라면은 그 당시에 수입이 한 어느 정도 되셨길래? 말해도 되나? 한 5천 원 정도 벌어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그 강남에 유명한 그 아파트에 살 때 네. 그때 3천 몇백만 원 주고 팔고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잠깐만 지금 잠깐만 근데 잘 살았었어요. 수영장 딸네 집에 살았다고. 그럼요. 그 집을 조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수영장 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네. 얘가 초등학교 때 자기 친구들하고 방학 때 되면 2박 3일, 3박 4일 그 텐트 마당에다 텐트 쳐놓고 맨날 놀았으니까. 그 정도. 제가 영화에서 봤던 기타 여러 가지 자산 증식을 위한 여러 가지를 지금 투자를 잘 해놓으셨으면 지금 뭐 한 몇 천억에서 예를 들면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되고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을 그렇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자관 사람이 이게 유직처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 하다 백구복구가 있어. 그래서 뭐 선수끼리 지금 그러니까 백구복구가 있어. 그래서 무슨 순간적으로 일이- 좀 방심하신 적이 좀 있습니까? 뭐 방심했다기보다는 쓰는 거 좋아해요. 조세호 씨 내가 옛날에 그 방송 보니까 명품 좋아했더니 저도 명품 무지 좋아했죠. 명품 좋아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어요. 어려울 때 그 팔아갖고 몇 년 버텼어. 야 정말 현실 이야기예요. 정말 그 사실 지연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제 KBS 18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연달아서 히트콘을 낸다는 게 맞아요, 이게 사실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꽃보다 아름다워, 사랑의 가족, 착한 녀석들, 뭐 패션 7080 하는 코너마다 대박이 났어요. 네네 맞아요. 그 유행어 좀 하나씩 좀 보여주세요. 유행어는 뭐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요거라 그다음에 이제 근데 왜 아버님은 이렇게 싫어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못생겼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하세요 아버지가. 근데 사실 오지원 씨도 지금 이렇게 그냥 하고 있으면 뭐 사실 그런 느낌 그렇게 별로 없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진짜 그래요. 사실 저 성대모사로 개그맨 됐거든요. 얼굴로 개그맨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그러니까 거지? 혼자 하는 생활 사투리라고 해서 그때 생활 사투리가 되게 유명했을 때. 그거를 이제 하는 게막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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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나나나 혼자 하는 생활 사투리 오늘도 함께 했어요. 내일도 하이탐 요거를 이제 혼자서 한 거예요. 야 잘한다. 엄청 잘해요. 네. 그러니까 유행어가 굉장히 많아요 오지원 씨가. 맞죠. 그거 하고 또 뭐 있죠? 사랑의 가족에서 네.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요거 요거 패션 7080. 여기가 어디니? 압구정동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 여기가 어디니? 압구정동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 이런 거 있었죠. 톤이 좋아. 그래서 저 압구정 홍보대사도 했었어요. 진짜. 그때 대신면 했을 때 제가 서대문구 대신동에서 감사패 받았어요. 맞아. 아 진짜 맞아요. 서대문구 대신동에서 맞아요. 제가 그때는 문고 대신동에서 인기의 척도가 그 등장 데시벨인데 지연이 형이 나가면 대기실에 있어도 그 관객 소리 들릴 같은 게 정도. 진짜 아시죠? 딱 등장 음악과 함께 코너 시작되면 이제 와 하는 게 아니 그 오지원 씨가 보시는 아버님은 좀 어떻습니까? 바빴어요. 저는 거의 아빠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언제가 좀 여유로웠냐면 12월 달, 이제 1월 달, 2월 달 그때 신탐이 있잖아요. 그 타임이 되면은 항상 이제
저를 데리고 강원도나 이런 데를 그때는 강원도 가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런 데를 그 당시 찝차인데 이제 오픈되는 찝차 있잖아요. 뭐 거기 가서 이제 하고 뭐 그때 이제 저는 많이 놀러 다녔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또 바쁘시고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아버지랑 이제 얘기할 시간도 그때만 좀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그랬죠. 아빠는 많이 바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주 집에 많이 들어오시지 못했어요. 많이 이제 물어볼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볼 부분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 후회되는데 그때는 그거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 돈을 잘 벌고 애들한테 뭐 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했었죠. 그런 부분이 미안하죠. 개그맨이 됐다는 것도 방송을 통해서 하셨다고요? 개그맨 된 거는 이제 방송을 보고 알았죠. 아 진짜요? 네, 그런 것도 연락 안 했어요. 좀 가정 안에서 약간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좀 사이가 안 좋아지셔서 아버지를 또 안 보는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3 때였었거든요. 고3 때였어요. 이제 수능 보고 막 이럴 때였는데 아버지가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케어하시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말을 이제 예쁘게 못 하시니까 저는 또 나름대로 상처를 또 받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랑 이제 아버지랑 같이 나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버지의 그런 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내가 너무 많이 마음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때 나도 감정이 상했었어요. 아들한테. 지금 내가 집을 정리해버리고 전 우리 이제 부모님 집으로 가버렸지 나도.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철이 없는 거죠. 자식인데. 제가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 그럴까요? 군대에 걔가 갔을 때 가서 이제 위로도 해주고 같이 이제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한 번도 못하고 제대로 했다는 게 너무 이제 지금도 군인들 보면 재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게 제가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워. 지금도. 그 시간이 너무 저는 막 가장 막 정말 변동이 많은 20대였어요. 그리고 막 재수를 하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가서 군대 시간 또 어렵잖아요. 개그맨 또 잘 되고 막 이런 막 그런 시기였어요. 되게 감정의 소용돌이 같은 게 되게 컸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개그맨이 된 것도 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그맨이 됐고 이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빠와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걸 좀 비유를 하자면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히말라야 등반하시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반을 하다 보면 이제 세르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세르파들이랑 같이 이제 히말라야 등반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급하고 잘 하니까 3일 정도 갈 길을 이제 하루 만에 간 거죠. 근데 세르파들이 이제 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이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가냐? 이 상태로 가면 히말라야 정도 등반할 수 있는데. 근데 세르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몸은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마음은 못 따라왔다. 근데 제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인생이 갑자기 막 이루어지고 또 아버지도 만나고 막 이러니까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너무 많고 내 마음이 아직 못 따라왔는데 지금 나는 몸은 여기 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 그냥 마음은 여기 둔 채로 나 혼자 몸만 떠다니는 그런 좀 이게 방황을 하는 시기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소원해졌던 그 시기를 좀 지나서 두 분이 그 예전에 좀 부자 사이로 돌아가게 된 계기가 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좀 아프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손자된 도리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개그맨이 돼서 나타나니까 주변에서 야, 네 아들 나온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병원에 계셔요. 그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봐야겠다 싶어서 내가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하니까 이제 서슴없이 왔더라고. 어쨌든 제가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민 거잖아요. 그거는 좀 죄송해요. 그 시대 부모님들이 표현을 잘 못하세요. 그거를 이제 저는 알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아빠한테 너무 먼저 손 내밀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들 너무 사랑한 건 전 너무 잘 알아요. 아빠가 저를 너무 사랑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표현을 서투르시니까 그리고 표현을 잘 못하시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 너무 사랑하지만 잘 배우지 못해서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아내한테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뭐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이들이 상처를 안 받고 아이들이 사랑을 받아. 뭔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거나 뭐 돈을 위해서 달려간 게 아니라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나서 저는 30대부터 우리 아내랑 그러니까 방송이 들어와도 안 했어요. 왜냐면 소소한 행복 있잖아요. 아내랑 그냥 같이 있고 아내랑 얘기하고 또 아이들이랑 얘기하고 그렇게 한 1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막 세호도 그렇고 막 저 동기들 후배들은 막 다 스타가 돼 있고 저는 방송을 거의 안 하고 있고 저는 막 저기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시간을 좀 후회하지 않는 게 그 10년 기간 동안에 마음이 많이 따라온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이 다 따라오고 저는 우리 아버지랑 이제 기억이 아버지가 아무리 일타 강사고 잘 나가시고 해도 그 아이 입장으로는 사실 모르거든요. 아빠가 뭐 얼마나 부자였고 그거 몰라요. 아빠랑 기억나는 건 아빠랑 나랑 같이 데리고 와서 여행 가서 아빠랑 같이 뭐 먹고 아빠랑 그러니까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 사실 기억나거든요. 예,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그 오롯이 그 시간에 나에게 최선을 다해주느냐 아니냐는 그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느껴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손녀들한테 굉장히 잘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더 끈끈한 가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아빠 지금까지 너무 최선을 다해서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그냥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너무 잘 사셨고 아들한테 너무 존경받는 아빠라는 거를 아빠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아버지. 오지연, 조금도 내 걱정은 하지 마. 아이들 지금처럼 잘 키우고 또 상미하고도 지금처럼 사랑하는데 지금처럼만 해.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너 진짜 사랑해. 그래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또 후배들이 오셨네요. 후배분들이.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앉으세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아니 잘 되라고 조금 추천해 주는 거잖아 우리가. 민수야, 민수야. 에티오피아에서 유학을 했어요. 철이 없었죠. 커피가 좋아서 유학했다는 자체가. 저는 최준이라고 해요. 너무 이쁘다. 팝콘 큰 거 괜찮으세요? 카라멜 맛 드릴까요? B-17번 고객님, 주문하신 민트 모카 나왔습니다. 주문 번호 확인해 주세요. 한사랑 산악회 회장 김영남입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열정. 요즘 이분들이 또 굉장히 핫해요. 핫해요. 그죠? 네. 우리 김민수, 김혜준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직접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개그맨 출신 유튜버 김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미디 빅리그에 출연하고 있는 개그맨 김혜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네, 수고했습니다. 벌써 끝나요? 이제 시작인데. 네네. 야 그래도 또 이게 두 분이 또 같은 또 개그맨이지만 너무 반갑다. 한 분은 지금 이제 유튜브만 하고 계시고 한 분은 또 코빅에 또 함께 하니까 네네네. 나의 또 이 경력란에 코빅을 하나 살짝 얹을 수 있는 그렇죠. 약간의 상황이. 저는 우차사 출신인데 예. 말할 거 그랬어요. 우차사. 그러니까 우차사 출신. 네. 우차사도 참 없어진 지가 지금 한 2년 넘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SBS 근데 제가 마지막 기수거든요. 진짜요? 네, 민수 씨가 그 SBS 공채 마지막입니까? 네 마지막 화랑이었습니다.
아, 화랑이라는 단어를 또 쓰네. 굉장히 고급 용어 많이 쓰더라고 민수 씨가. 몇 년도에 그 민수 씨는 SBS 공채로? 아 저는 2016년도. 아 진짜. 그게 마지막이었군요. 네. 2016년이. 네. 예. 왜 개그맨이 이렇게 되시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는 좀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태어날 때부터는 좀 심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렴풋이. 뇌가 깨어 있을 때부터. 야, 얘는 뭐야 또? 아, 얘 옆반에 빵 심부름하는 애인데. 근데 저기 짱, 내가 요즘 마땅히 돈 굴릴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내 돈 10만 원만 빌려가주면 안 될까? 우차사 제가 맨 처음 딱 들어갔을 때부터 사실 시청률이 좀 저조했었어요. 그때부터 좀 폐지된다 이런 말을 계속 좀 돌았던 것 같아요. 야, 입사하자마자? 입사하자마자. 네,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시청률을 조금 생각하다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얼굴이 좀 알려진 그런 선배님들이 주로 좀 나오시는 게 좀 일반적인 그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신인들이 조금 주목받기는 뭐 조금 힘들었지 않나. 물론 저희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런 시스템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아, 네. 당연히 열심히 했겠죠. 네. 정말 너무 그냥 일주일 내내 네. 온통 개그만 생각하고 살았겠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래 이제 없어지는 게 이제 드디어 없어지는구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 참 그 입사하면서부터 폐지가 된다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그냥 아 이제 드디어 되는구나. 네. 폐지가 됐을 때는 아 이게 참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네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 입사한 건데 맞아요. 입사할 때부터 이 회사가 곧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들은 거 아닙니까? 일단 근데 진짜 경제적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경제적인 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회당 뭐 5만 원, 한 달에 20만 원인데 네 생활 안 되죠. 근데 이게 마치 제 성적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이 개그맨이라는 꿈을 안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드는 순간 저한테 되게 실망스러우면서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거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웃음을 주는 게 제 목표지. 그러니까 뭐 공개 코미디에서 줄 수 있는 웃음은 또 있고 뭐 유튜브로도 웃길 수 있고 뭐 그렇게 그래서 다른 웃음의 방식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실 두 분이 운영하는 이제 채널이 이제 대학인데 이게 이제 뭐 알려지기 시작한 게 어느 정도부터 이렇게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지.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해도 막 그렇게 조회수가 막 엄청 잘 나오고 이러진 않았는데. 그렇죠. 워낙에 뭐 콘텐츠가 많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했었던 그 알바생 성대모사라고. 맞아요. 그게 좀 화제가 됐지. 화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가 떠야 돼. 이게 하나가 떠야 돼요. 하나 뜨니까 그 밑에 이건 뭐야? 타고 보는 거죠. 타고. 알고리즘으로 이제 계속 나오니까. 맞아요. 그거 한번 좀 오랜만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네. 예. 팝콘 큰 거 괜찮으세요? 팝콘 큰 거 괜찮으세요? 카라멜 맛 드릴까요? 예,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어서 오세요. 올뱅이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사인 전해드립니다. 자, 말씀해 주세요. B-17번 고객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이게 좀 끌잖아요. 진짜 생활 성대모사네. 생활 성대모사. 아, 요거 딱 어떤 반응이 온다는 게 좀 느껴질 때가 좀 언제였는지. 일단은 조회수가 갑자기 전 100만 이상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응이 좀 있기 시작하구나. 그리고 임급동이란 게 있거든요. 뭐예요? 그래서 인기 그치, 급상승 그치. 동영상이라고. 인기 급상. 거기에 딱 오를 때 좀 인기가 좀 있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아니 좀 그 같이 또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어떠셨는지. 사실은 이제 저는 어떤 대학의 좀 객원의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만든 거에 저는 이제 출연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제 하는 그 안에 이제 쿨제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친구들이 사실 같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 쿨제이 캐릭터도 재밌죠. 쿨제이가 그건 네 이제 쿨제이도 한번 좀
쿨제이는 이제 그 2005년대 그 옷 쪽을 완전히 이제 평정하셨던 분이에요. 느낌이. 쿨제이.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 그 옷가게를 많이 동대문에 하시죠. 가면 그렇죠. 흔히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옷을 판매하는. 사실 그 당시에는 동대문이 맞습니다. 뭐 이제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 패션의 메카예요. 아뭐 일단 뭐 청바지 뭐 하네. 청바지 너 어떤 스타일 원하는데? 일자로 된 거. 일자를 원한다고? 네. 요즘에는 일자는 안 되지. 형 봐봐. 뭐야? 부츠컷. 뭐 부츠컷? 근데 형 이거 형 가게 말고 딴 데 한 번만 둘러보고.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 이런 것도 있어. 위에 것까지 같이 한번 얹어보자. 한번 대볼게. 근데 거울 봐봐, 거울 봐봐. 우리는 마술 거울 아니다. 그대로야. 우리는 속이는 거 없어. 그대로 나가. 어때? 딱 대보기만 하는 느낌. 열심히 할게요. 나 맞아. 열심히 할게요. 나 맞아. 열심히 할게요. 맞아. 열심히 할게요. 맞아. 잠깐만. 기회를 한 번 줘봐봐. 잠깐만. 이대무고 김민수. 명찰 보고. 일로 와봐. 나 선배야 선배. 일로 와봐. 얘기만 해. 오는 애들 있어. 오는 애들 있어. 입구만 가라니까. 보고만 가라고. 안 사도 된다니까. 야, 나 죽어. 와, 소름 돋았다. 와, 열심히 할게요. 뭘 열심히 해. 뭘 열심히 해. 열심히 이제 판매를 하겠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그러니까 다하겠다. 나를 믿어봐라. 네. 그냥 가지 말아라. 한 번만 봐달라. 가격 흥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 흥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계산기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있으면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요거야. 7,5야. 7,5. 근데 내가 2,5 빼줄 거야. 5만 원. 5만. 그 혹시 근데 카드 돼요? 카드? 카드는 10%부터. 그럼 5만 원이면 5만 5천 원이야. 카드는. 알겠어요. 뭐 아니, 다 넣을게요. 아니 근데 ATM기가 밑에 있어. 우리가 직원 불러가지고 같이 하겠다 봐. 저 혼자 가면 되죠? 아니 길을 모르잖아. 길을 바로 가서 아니, 우리가 근데 이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다음에 살게요. 잠깐만 무슨 색깔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저 하늘색이 좋은데 자꾸 네일이 보여주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데 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잖아. 그럼 좀만 더 깎아주시면 제가. 아니 깎아줄 만큼 많이 깎아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아, 근데 우리 저 조셉의 대본을 살짝 보여줬는데 밑에가 너무 헝한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모르게 괜찮아. 조셉 질문 좀 줘요. 아니 나 진짜 이거 아니, 괜찮은데 깜짝 놀랐네. 차라리 아니, 그 세 줄 때문에 그걸 들고 있어? 글씨 크기를 크게 해줘요 이렇게. 그럼 채워지기라도 하지 이거를. 조셉, 그 정도면 외워. 후배들이 보는데 또한 선배의 배려예요. 왜냐면 항상 사실 형이 리드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맨손으로 있으니까 우리 세호 손에도 뭐 하나 들게 해주자라는 선배 배려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다양한 걸 들게 해드릴게요. 응원도구 같아요. 응원도구. 네, 우리 혜준 씨는 좀 어떻게 좀 개그맨이 되셨는지. 저는 2018년도에 데뷔를 했거든요. 지망생을 한 6년 정도 보내고 그랬어요? 이제 좀 뒤늦게 데뷔를 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지망생들이 뭐 다들 그렇지만 일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냉동 탑차 간식 배송 뭐 이런 것과 청원경찰, 은행 청원경찰, 소매점에서 오는 도매점 큰 데에서 이제 납품해 주는 거 그런 일하고 떡갈비 공장에서 일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했었어요. 그 다른 일을 했던 그 시간을 전 좀 지우고 싶어요. 빨리 이 일을 먼저 시작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긴 해요. 그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거 자체가 너무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은 언제나 차 있었지만 긴장은 또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이라 자꾸 실패가 거듭되다 보니까 너무 간절해지면 더 긴장이 되고 더 경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내 자신을 믿었거든요. 나는 진짜 항상 그게 있어요. 절대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6년의 그렇죠. 사실 지망생 생활을 견디기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조금 그때 이제 생활을 보자면은 이제 정말로 저는 가만히 있는데 6년이 지나면서 주변은 자꾸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이 맞아요. 그게 조금 살짝 괴리감이 있었죠. 어쨌든 사람들은 계속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인데 나는 정말 그대로인 것 같으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나 스스로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위로를 하고
아 나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라고 자꾸 나를 다독이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비슷한 시기에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출발한 내 주변 사람들이 뭔가 말씀하신 대로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나랑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이게 사실 진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꿈이 확고하고 내 목표가 확고하다 하더라도 그걸 견디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진짜 말할 수 없이 좋아요. 됐을 때는 진짜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 기분은 정말 설명할 수가 없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첫 방송 때 엄마 아빠 못 보게 했어요. 혹시 통편집 당할까 봐. 실망하실까 봐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혹시 코미디 공연에 틀어놨다가 나 나오면 그때 보여줘. 그래서 보여드렸죠. 빨리 보세요. 16번. 형이 찍어줬어요. 엄마 아빠가 TV를 보는 거. 그래서 그 모습을 봤는데 그래도 참 다행이다. 그래도 이렇게 TV에 나와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어떤 정말 큰 감사함을 느꼈죠.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요게 이제 그 한사랑 산악회. 요것도 요거 참 재밌어요. 아 정말요? 예. 뱀이 나오면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열정. 가만 빨리. 원장님, 우리 좀 예쁘게 좀 찍어보라고. 누구 있어? 하나, 둘, 셋. 여기서 이제 회장님이신 거죠, 민수 씨가? 네, 제가 회장님이에요. 네, 회장님. 네. 네. 유행어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번 좀 유행은 뭐 열정. 절단난다. 덮어 히트 뒤집어진다 정말. 네, 그리고 이게 근데 이 캐릭터는 사실 제 그 아버님을 사실 좀 따라한 거예요. 그래요? 진짜. 네. 네. 제 아버지가 맨날 그 술 취하셔가지고 이제 전화 오실 때마다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맞잖아. 네가 죽으면 인생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계속 뭐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버님 톤이에요? 네, 아버님.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의 좀 약간 차이가 있네요. 여기는 약간 그렇게 좀 에너지나 톤 쪽이고 여기는 아예 그냥 리얼한 디테일, 어떤 약간 디테일. 네, 여기 디테일. 그래서 그 이번에 비대면 데이트도 최준식 거의 영상을 좀 보고 깜짝 놀란 게 왜요? 10분 넘게 돼 있는데 10분 동안 그 영상을 보고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녕하세요, 자기님. 이쁘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공격적이었죠. 나 사랑에 너무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약속. 나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저는 카페를 운영해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에티오피아에서 유학을 했어요. 철이 없었죠. 커피가 좋아서 유학했다는 자체가. 철이 없었죠. 혹시 어떤 커피 좋아해요? 카페 라떼? 우유가 들어간 부드러운 라떼 좋아하는구나. 나도 우유 좋아하는데. I love you. 톤이 좋다. 민수 씨가 또 캐릭터가 좀 있어요. 네. 그죠? 저는 그 래퍼를 꿈꾸는 23세 어린 래퍼. 장기가 많아요. 장기가 많어. 진짜 유키즈나 킹받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재석 선배님과 조세호 선배님들이 만들어내는 변곡점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변곡점을 이뤄나가고 있는 그 지점이 겁나 킹받네. 이런 느낌이에요. 어려운 말 많이 쓰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어요. 같은 개그맨이지만. 맞아요. 왜냐면 지금의 문화거든요. 이게 지금의 문화는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뭘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알려고 하더라도
이분들처럼 민수 씨나 혜준 씨처럼 완벽하게 체득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어디선가에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을 후배들에게 잠시라도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무대를 단 하나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인의 등장을 바라지만 사실 현실상 쉽지 않다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신인들의 무대가 확대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단톡에 올려주세요. 단톡이요? 개그맨 우리 그 후배들 뭐 동료들 단톡 5명 날릴 테니까 밑에서 5명씩 날려주세요. 쭉쭉쭉쭉 모이면 되니까. 사실 다 유튜브 하고 있어요. 정말 제 동기만 봐도 한 명 빼고 다 유튜브예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아직 할 것들이 많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유튜브에서 힘을 더 쏟는 것 같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에 없었던 새로운 웃음 공식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미디에 대한 그런 것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뭐 고민하고 탐구하다 보면은 또 좋은 무대라던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뭔가 핫하신 그 뭐 상황은 아닙니다만 네네. 나오면 오히려 핫해지는 우리 시민 지상렬 씨가 아유 안녕하세요. 집 앞인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뭐 견주야? 견주야? 아니 잠깐만요. 후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잠깐만 일단 우리 그 시민 지상렬 씨 여기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천 시민이시. 그렇죠. 거죠? 예. I was born 인천. 예. 몇 시에 오늘 저기 인천에 상륙하신 거예요? 오늘 인천에 왔으면 메가도 아니야? 그럼 뭐 혓바닥 상륙해야지. 좀 몇 개 털어봐. 항상 저한테 항상 언제 상륙할 거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댁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라면 반 끓여 먹고 나왔습니다. 아 왜 반만 끓여? 아니 왜냐면 이제 하나가 조금 부대끼더라고. 50년을 위를 쓰다 보니까 얘도 하나는 조금 과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이 딱 좋더라고. 그래서 반만 드셨어요? 네. 그거하고 CJ에서는 햇 같이. CJ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TVN CJ 아니 아니야? 그래도. 아니 같은 줄기 아니야? 아니 같은 줄기라도. 밀어주는 거 아니야? 아니 김치는 이고. 이러면은 저희 가야 돼요. 나 시민이야. 자 일단 우리 그 지상렬 씨 하면은 저희 늘 얘기 드리지만 근황의 아이콘입니다. 네네네. 이번에 또 뭐 하나 들어가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뭘 들어가? 노 프로그램인데 약 올려? 아니 야, 나도 농협 선전할 거야. 트로트 뭐 하신다고. 기업은행 가니까 뭐 안 보여? 아니 그리고 제가 알기로 너는 IBK는 적당하지 못했어. 너가 어떻게 이정재랑 멘트를 섞어? 그만하세요. 야, 기업은행에 나 몇 푼 있는데 다 뺄 거야. 인출할 거야. 너 때문에 기분 나빠서 신한은행으로 옮길 거야. 됐어? 그만하세요. 됐어. 기업은행 거래 안 할 거야. 그 누나랑 16년 거래했어. 송문희 누나라고. MBC. 그만하세요. 아니 내가 왜냐면 또 재석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세호도 나한테 참 뭐라 그럴까 이 두 사람이 왔다 가면은 방송국에서 섭외가 최소한 한 6개월인가 약발이 그거 신기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 내 인생에 노크를 해줘. 그러면서 나한테 산소를 넣어. 산소를 넣어. 그러면 살만하구나. 재석이가 나한테 공기 같은 역할이야. 근데 7-3이야. 네네. 얘가 7, 제가 3정도. 너는 복삼자, 여기는 해군의 7. 제가. 그렇지. 합치면 10 아니야. 내가 지상렬이고. 정확히 6개월 쓰면 바로 주저앉지 또. 그럼 그럴 때는 그런 기간은 또 어떻게 좀 지내시는 거예요? 그럴 땐 뭐 그냥 인생 내 몫이다. 이러면서 감사하게 살아야겠다. 공통적으로 저희가 좀 여쭤보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그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쓰면 잔소리고 달면 조언인 거지. 근데 잔소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진정한 조언이. 근데 조언이라고 해주지만 나는 듣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게 잔소리인 거죠. 그건 잔소리고. 이게 잔소리인 거야. 이게 잔소리. 여기가 조언이고. 다 너 얘긴 다 조언이야 지금까지. 재석아. 브라보!
뭐 하러 온 거야? 자 일단 좀 의자를 앉으시고. 예. 역시 꼭 하나씩 해주시네요. 예. 하나씩 해주네요? 아 맞잖아요 형님. 야, 하나씩. 지금 몇 개를 해줬는데? 몇 개를 해줬는데? 지금까지 많이 자 일로 보셨어요. 오세요. 아니.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예 여쭤보세요. 관심과 오지랖의 차이. 그건 또 뭘까요? 그냥 그거에 맞게끔 살면 되는데 넘치면 오지랖이죠. 넘치면 오지랖. 그렇죠. 관심은요? 예? 관심. 관심은 매력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관심, 너가 오지랖. 진짜 됐어? 죄송한데 너가 오지랖이라고. 중학생보다는 답변이 못한다. 중학생보다는. 자기야 그만해. 그만해. 네, 그만해요. 해봐. 지금 상렬이 형 지금 해봐. 약간 여기 좀 혈압 올라왔으니까 올라왔어. 그만하세요. 어차피 그만하세요. 부정맥이니까. 예. 우리 그 지상렬 씨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내가 10대 지상렬에게, 20대 지상렬에게 상렬아, 뭐 이걸 하지 말아라. 아니면 너 이걸 했으면 좋겠다. 상렬아, 그냥 너 나이에 맞게끔 잘 살아. 20대 지상렬에게. 벌써 20이네. 잘 살았네. 자, 30대 지상렬에게. 벌써 30이네. 잘 늙어지고 있구나. 잘 못하시네요. 이게 뭐 취지가 있는 거야? 아니. 뭐 감동을 줘야 돼? 아니. 뭐 여명의 눈동자 만들어줘? 야, 아니야. 왜냐면 다른 분들이 너무 잘했나 봐요. 자기야. 다른 분들. 지금 상렬이 형. 예. 야, 나 이러다가 진짜 실제 상황 만들어줘. 그러니까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요즘 그 가장 큰 관심사는 뭡니까 혹시 지상렬 씨?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나이를 좀 멋있게 먹을 수 있어. 네, 흰머리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좀 하시는지. 연습은 조금 될 수 있으면 단순하게 살자. 그러니까는 물론 우리가 뭐 수학으로 따지면 뭐 곱셈, 뭐 나눗셈 이런 것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여기 뭐 조문 왔어? 왜 그래? 그게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지금 보니까 상이네? 아니요. 이거 원래 기분 탓이에요. 다 기분 탓. 이게 다 그런 내가 거- 지금 안 좋은 생각해서 이런 거야? 그렇죠. 이렇게 시민을 막대해도 돼? 누가 막대? 저희 가만히 있었잖아요. 누가 막대했어요. 혹시 저희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봤어요. 네. 저 토요일 날 이게 재방송 보셨구나. 앵콜 봤지. 앵콜. 재방이라고 하는데 앵콜. 저는 앵콜입니다. 예. 앵콜이죠 뭐. 어떤 편을 보셨죠? 어느 청년이 이렇게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잘못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슬기 이행시 하셨던. 예. 호남 지지대. 그래도 그 양반 갑상선 잘 털던데 많이 돌리더라고 처음에 못해요 이러더니 맞아요. 이게 뭐 거의 예. 많이 좋던데 뭐 갑상선 유기농이던데. 예. 근데 굉장히 재밌으셨죠? 재밌었어. 아이고. 형님.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쑥스럽구만. 그럼 누가 하리? 보였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개그계의 대부 이마룡 씨가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앉으시죠. 아니 새우 왜 이래? 양배추에서 절인 배추가 됐는데. 야, 저기 생각해 오셨죠? 생각해 오셨죠? 이거 쑥스럽구만.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아우, 일주일만 젊었어도. KBS 코미디 대상 임하룡. 이렇게 상판대기네 밝아지네. 아유. 코미디계의 우리 개그계의 대부십니다. 우리 이마룡 씨가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난 대부라고 부르지 마. 왜요? 그냥 대출이라고 불러. 대출이 많아. 대출이 많으세요? 예. 이것도 생각해 오신 거예요? 깜짝이야. 아니 이건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뭐. 오늘 또 좀 역시 개그의 패셔니스타시거든요. 맞아요. 멋지게 오늘 또 이게 있어요. 뱀피로. 내가 용띠인데 용피가 없더라고. 비슷한. 필요하다. 시작하자마자 한 3개를. 이마룡 선배님이 그 말장난 개그의 사실 원조격이십니다. 말 장난이라고 했다가 혼났어 유성이 형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말의 기교. 좋습니다. 그게 이제 아재 개그가 되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재밌더라고 또. 그 예전에 그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바로 내가 오자마자 버스가 떠났다. 저 버스? 나 버스. 그게 이제 그 아재 개그예요. 재밌다. 저 버스? 나 버스. 그럼 저희가 지금 즉석에서 뭐 해도 바로 뭐 엽서. 저는 약간 생각했던 게 엽서 들고 조세. 엽서. 접소.
보세요. 엽서져. 아 어려워. 1978년 전유성 선배님의 소개로 CBS 라디오에서 방송 시작하셨고요. 1981년 KBS 특채세요? 특채진 않은. 공채 아니세요? 시험을 보면 다 떨어져. 시험 봐서 된 케이스가 몇 예. 번 원래 이제 본명은 임한용. 그럼 원래 이제 이쪽 활동을 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는 연극으로 데뷔를 했는데 76년도에 예. 수입이 없더라고. 네. 다른 길을 걸어야겠다 해서 야간업소 MC부터 출발하다가 전유성 선배를 만났지. 그래서 이제 캐스팅이 되셨어요. 예. 예. 개그맨으로 데뷔를 하셨지만 이제 배우 활동을 또 굉장히 많이 하시는. 예. 최근에 이제 뭐 뮤지컬. 자스 모먼. 누가 도로시하고 키스하는 거야? 이거 연기입니다, 이분호 씨. 아무리 연기라도 안 돼. 뭐 여러 가지 또 최초 기록이 많이 있으세요. 코미디언 중 최초로 프리 선언을 하신. 어쩌다 보니 또 그때 원래 전속을 가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KBS에서 그쪽으로 가냐고 배신을 때리냐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그냥 2개 방송 다 하는 걸로. 실제 그 당시는 소속이 돼서 타 방송에 사실은 출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은 이쪽하고는 속된 말로 원수가 지게 돼 그렇죠. 있어.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다 하게 돼서 다행이었죠. 그래서 SBS까지 해서 3방을 다 그때 했죠. 아마 그 코미디언 중에 최초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죠. 예. 운 좋게 예. 잘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잘리지 않은 이유가. 감초 같은 역할이니까 꼭 써야 되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이렇게 재석이처럼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우뚝 쓰면은 힘들었을 거야 나는. 왜? 표정이 왜 그래? 두 분 다 저를 제가 물 한번 줘요. 써볼게. 여기 있어요. 먹던 거 아니지? 먹던 거 아니지. 아니 근데 새 걸로. 개그맨으로 데뷔하신 지가 거의 한 40년. 40년. 이게 좀 돌아보자면 뭐 짧은 시간에 얘기하긴 그렇지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작하고 나서는 그 당시에 코미디 프로가 좀 사실 국민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좀 운 좋은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사실. 그러다가 서서히 또 2000년대쯤 프로가 개콘 하나만 나고 싹 다 없던 없어졌죠. 시절이 왔는데 또 2020년에 와서 보니까 또 거의 다 없어졌어. 그래서 조금 선배로서 미안한 감도 있어요. 더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았으면. 하지만 뭐 좀 이게 없어진 게 집이 무너졌다 생각하지만 또 새로운 집을 짓는 터가 되니까 희망을 갖고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죠. 네. 갑자기 좀 클로징 얘기하지.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그러는데 벌써 어디 가셔야 되나요, 선배님? 이거는 클로징 해주시면 좋은 얘기인데 벌써 하셨습니다. 클로징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종잡을 수 없어. 내노라 하는 그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가 진짜 많이 봤던 게 이제 그 처음으로 와 저거 너무 웃기다고 했던 게 이제 하룡서당. 이건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모르시죠? 심영래 군 덕에 내가 이름을 많이 좀 얻었는데 같이 하면서. 예. 그러니까 두 분이 늘 그때 당시 이제 콤비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대개가 간장이요? 간장이 아니라 관장이요. 우리 인원수가 지금 원래 7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8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놈이 분명히 첩자입니다. 나 혼자 대답하는데 내가 첩자냐 이래서 이거 참 정신머리하고는. 변방육살이까지 하고 그 이후는 이제 따로 또 독립을 해서 형네는 이제 벌레들의 합창,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건데 나는 그 나이에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쑥스럽더라고. 장군, 뭐 관장님 이런 것 때는 좋았는데 갑자기 형네가 우리 벌레 하자 그래서 벌레? 나 벌레는 못해. 내일은 장표인데. 그럼 형네가 갑자기 벌레니 동물로 가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 지네다리를 하고 지네다리. 지네다리 세 개 가운데 다리가 나예요. 대표 코너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정말 뭐 엄청나게 많아요. 뭐 쇼비드 자키, 유머 1번지, 즐거운 토요일, 뭐 추억의 책가방. 제가 요즘 유튜브로 제일 요즘 많이 보는 게 추억의 책가방이에요. 재밌어요. 야 쌍화의 트위스트 하나 걸어. 양궁이 안 깔려면 춤 연기를 잘해야 돼. 언제 쳐도 재밌어. 그럼 쌍화의 트위스트. 진짜 욕 써야지. 아이 너 풀어. 하여간에 얘네들은 아이고. 신인 때 들어오자마자 또 우리 같이 꽁투도 하고 그랬지. 그랬죠. 재밌어요. 우리 반장이야. 제가 반장.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추억의 책가방에 많이 나와요.
교실 씬에서는 제가 꼭 나옵니다. 뭐 거기서 뭐 따로 뭐 대사가 뭐 있었습니까? 없어요. 뭐 차렷 경례 정도. 아, 차렷 경례.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자꾸 이쪽을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이쪽을. 그래야 카메라에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앉아. 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김밥 하나 때문에 우정을 버리냐? 유행어를 살짝 좀 부탁을 드린다면 그 몇 개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 서너 개 될 것 같아. 이 나이에 내가리. 아 쑥스럽구나. 맞아, 쑥스럽구만. 그것도 있잖아요. 그 전유성 선배님이랑 둘이 할아버지. 예. 일주일만 젊었어. 그렇죠, 그렇죠. 맞아. 일주일만 맞아, 젊었어. 맞아. 예. 그리고 기고상장에서도 뭐 있지 않으셨어요? 필요한 거 있어? 없어요. 좀 말고.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이 유행어? 생각을 해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성격에 그 좀 맞는 거였어. 쑥스럽구만 이런 거. 아 쑥스럽구만. 이만영 선배님을 뵈면서 나도 시간이 지나면 후배들한테 저런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꿈이세요. 압구정동에 저도 꿈이 빌딩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아니 근데 진짜 밤에 마시러 나오고 예.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집에 가려면 택시를 잡아야 갑자기 되고 근데 조셉 빌딩 얘기 왜 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사실 대출이 많다니까. 예. 제가 알기로 그 건물은 대출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아니 사실 우리 그 이만영 선배님은 또 그 굉장히 미담이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예. 뭐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가 9,000개. 이만영 없는 행사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많이 적어왔어. 프로 경조사로예요, 진짜. 여기 이제 프로 불참러지만.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거 뭐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한 달에 경조사비 유치한 질문 하지 마. 경조사비가 많이 나갈 때. 그래도 한번 유치한 질문 하지 말까요? 그런 질문 하지 마, 진짜. 유치한 질문 금액과 왜 해? 관련돼서 우리 이만영 선배님 자제분이 결혼식 할 때, 야, 나 축의금 내는데 줄을. 나 미안해 죽을 뻔했어. 나 그때 저기 밥도 못 먹었어요. 한복 입고 또 예. 장갑까지 끼고 탁 이렇게 이제 맞이하는데 예. 막 저 줄을 서는데 뭐 최불암 선배님도 계시고 최불암 선배님도 줄 서시고 그러니까 줄 서서 미안해. 줄이 그냥 줄이 아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거 맞아요. 후배 감자골 이제 김용만 씨, 뭐 김수영 씨, 김국진 씨, 박수홍 씨가 이제 영구 제명을 막 하자 막 이런 얘기가 강경하게 나올 때 그때 앞장서서 막아준 분이 이만영 씨가 맞습니다. 힘들어 보여서 그냥 한마디 해줬는데 이렇게 좋게 또 얘기를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예, 하여튼 뭐 그거 혹시 작업. 여기 없는 것 중에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미담은 근데 좀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해. 정도 뭐. 꼼꼼히 살펴보시는데 뭐 얘기를 네,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이상하게 기억력이 많이 더 퇴보됐나 봐. 좋은 거 많은데 기억이 안 나. 진짜로요? 진짜지 그럼. 왜냐면 좀 저는 근데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약간 좀 후배 입장에서는 이제 선배님들도 이제 나이를 이제 드시는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치근한 마음이 생길 때가 많아요. 사실 아니 난 저는 지금 아까 넌 개그를 얘기했는데 다큐로 받으면 내가 치근해지게 됐네. 아니 그게 아니잖아. 다시 미담은 많다고 오늘- 그랬지 농담이지 세호야. 선배님 그거를 오늘 실제로 받으면 그래도 선배님 또 농담인데. 농담했어. 그거를 근데 이 선배가 치매가 갖고 아니면 기억력이 치근하다. 아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정리 좀 약간 해줘. 이만영 선배님은 약간 재밌자고 왜냐면 내가 구차하게 그 뭐 이거 저런 거 얘기한다는 게 쑥스럽고 하니까 그냥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면 우리가 대충 알아서 정리를 해지. 그걸 치근하다고 지금 얘기를. 저는 왜냐면 화내시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진짜. 지금 또 화냈다고 생각해? 아니 선배님. 아니 프로그램을 선배님. 위해서 선배님. 조셉. 컨셉상 얘기한 거 아니야? 저는 그러면은 저 혹시 뭐 젊은 친구들이 이런 질문 안 했으면 하는 거 그런 거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안 했으면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조셉 그만해. 그 질문을 하지 마. 하지 마요. 예. 이런 질문은 안 했으면 한다. 그 어떤 질문인데? 예를 들면 해. 해야 제가 물 좀 드려. 예. 조셉 물 좀 드려. 조셉 물 좀 드려. 물 드릴게요. 제가 마셔야 돼요. 물 좀 드려. 이름이 조셉이야 또? 여기서는 이제 별명이 생겼어요. 부캐.
유산슬 이런 뭐 그런 거.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런 게 아, 바로바로 또 캐치하시고. 예. 나도 부캐를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 아, 어떤 걸로 좋다. 생각했어요? 나는 영원히 고등학생 그 추억의 책가방에 해롱이. 아, 해롱이. 해롱이. 맞아요, 맞아요. 그게 부캐죠. 앞으로 해롱이 형이라고 불러줘. 그래도 됩니까? 해봐. 해롱이 형. 님은 붙여. 님은 붙여요? 이거 이게 꼰대인데. 이게 꼰대인데. 이거 이게 꼰대인데. 그 꼰대라도 좋아. 그건 좋아요? 님이 좋아. 형보다는 형. 해롱이 형님. 내 인생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글쎄, 그걸 뭐라고 표현해나? 무난하다? 무난하다. 무난하다. 좀 약했지. 아니야. 이게 개그맨 뭘 좀 이게 딱 웃겨야 되는데. 아니야. 근데 이게 우리의 직업병이야. 직업이야. 이게 우리의 직업병이야. 마지막 지상파에 남은 코미디 프로가 이제 아쉽게 막을 내리집니다만 가끔 저희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공채 개그맨도 뽑지를 않고 이 개그맨이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는 좀 사라질 수도 있겠다. 기신에 어떤 프로에 그런 얘기를 했어. 코미디가 없어진 건 아니고 각 분야로 녹아 들어갔다. 근데 우리가 개그맨이지만 원래는 코미디언이라는 그렇죠. 돼 있기 때문에 원래 뜻이 희극 배우 아니야. 그러니까 웃기는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없어졌다 생각지 말고 각 분야에 가서 그냥 또 계속 일을 하고 언젠가는 또 꽁트 코미디가 부활할 수도 있잖아. 요즘은 전에도 우리 유머 1번지나 쇼비디오 잡기가 대단한 인기를 얻었을 텐데 그때도 없어지고 또 있다가 나중에 개콘이 생기고 그렇듯이 또 이제 곧 새로운 코미디 스타일이 또 나오겠죠. 그런 희망을 갖고 항상 실력은 갈고 닦고 있어야죠.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민경 장군. 장군님. 먹방에서 운동계까지 섭렵한 대세 우리 김민경 씨. 안녕하세요. 네, 민경 장군 김민경입니다. 우리 민경 씨가 지금 데뷔 13년 차입니까? 네, 2008년도에 제가 23기로 공채 개그맨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차로 13년 된 것 같습니다. 13년이 되셨군요. 조셉을 극단에서 처음 봤다 그래요? 제가 이제 코미디 시장이라고 네. 전유성 선생님의 극단에 제가 2001년도에 서울에 처음 올라왔거든요. 그 극단에 누가 있었냐면 다 데뷔하기 전인 맞아요. 박희순 씨, 신봉선 씨, 김민경 씨, 안상태 씨, 뭐 김대범 씨. 첫인상이 좀 어땠어요? 정말 이렇게 밤톨같이 귀여운 키가 더 작았었죠 그때도. 네? 더 작았었죠. 아니 그때도 이미 성장이 아니 그때 뭐 청소년기가 아니고 이미 성인이 맞지 않았어요? 코미디언 준비를 8년 하셨어요? 네. 올라와서 길거리 공연하고 맞아요. 지방 공연 다니고 홍대에서 공연하고 대학로에서 공연하고 그러다가 이제 봉선 언니랑 저랑 이렇게 성금이란 친구랑 같이 민영원단 하다가 이렇게 계속 떠돌다가 모두의 꿈은 KBS 개그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이제 개콘이 뭐 그렇죠, 그렇죠. 최고 인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개그맨이 정말 되려면 개콘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공채 전에는 이제 고정 수입이 없어서 친언니 신혼집에서 이게 좀 지내기가 이게 좀 눈치가 좀 많이 보이지 않나요? 어떤가요? 언니가 서울로 시집을 와가지고 언니 집에 그때 마침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 집에 같이 살았거든요. 한 몇 년 같이 살다가 개그맨이 되고 제가 나오자마자 둘째를 임신하시더라고요. 아까 하고 그냥. 그랬나 봐요.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둘째가 연년생으로 둘째, 셋째 넣더라고요. 바로? 예. 바로 미뤘던 숙제를 바로 그냥. 예, 제가 정말 눈치가 되게 없었었나 봐요. 아니 이제 신봉선 씨와 함께 밤에는 무슨 알바도 하셨다고. 돈 벌 데가 없는 거예요. 낮에는 회의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정미 언니라고 저희 극단에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랑 봉선 언니랑 성금이랑 같이 이제 구파발역까지 지하철 타고 가서 구파발역에 내려서 거기서 봉고차가 6시에 만나거든요. 승합차.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승합차가 이제 봉고차. 그렇죠. 승합차를 6시에 타고 또 들어가요. 어디 막 돌아가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저희 알바가 시작되죠. 뭡니까? 그 문제집 알바였는데요. 문제집. 학원마다 이제 학교마다 배우는 교과서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배합을 해가지고 그 학원으로 보내는 6시까지 딱 일하고 다시 이제 새벽 6시까지? 네. 아침 10시까지 일을 하고 다시 출근을 해요. 네, 이제 집에 가면 또 자고 낮에 일어나서 또 회의하고 또 6시 되면 다시 또 이제 승합차 타러 가고.
서성금 씨, 김민경 씨, 신봉선 씨가 세 분이서 이렇게 트리오로 네. 뭘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봉서 누나가 먼저 개그맨 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이 있던 사람이 또 데리고 나면 그때 기분이 또 좀 약간 또 그런 것 약간 같아요. 축하하면서도 축하는 하지만 또 또 한편으로는 질투라기보다는 너무 부럽다가 컸던 것 같아요. 나름 너무나 이쪽에서는 많이 굴렀다고 하죠. 왜 난 정말 이 길이 아닌가? 누구 잘 됐던데 너는 뭐해? 너 요즘 뭐하니?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할 말도 없고 점점 제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과연 될까? 이렇게 안 됐는데 안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2008년도에 시험을 보고 내가 할 만큼 해본 것 같아. 포기를 하려고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 생각하고 시험 봤었거든요. 요거 떨어지면 정말 대구 내려가서 그냥 추어탕 끓여야 되겠다. 추어탕을 끓인다는 게 뭐예요? 어머니가 식당 하시거든요. 추어탕 시다. 오랜 시간 좀. 그러면 진짜 거기서 떨어지면 추어탕에서 그냥 어머님이랑 추어탕집을 해야겠다. 네. 제 인생은 그냥 대구에서 엄마 식당 같이 하고 있었질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 섰던 그 무대가 기억이 납니까? 한민간 선배랑 쌍둥이 선배랑 사랑이 팍팍이라는 코너를 했었는데 여기는 경비도 없나? 이봐요. 여기 잡상인들은 출입 금지니까 나가요. 뭐 떨리고 막 이런 그냥 생각할 내가 것도 없이. 기다렸던 그 무대인데 뭐 무대에 뭐 어떤 이런 느낌도 느끼기 전에. 네, 근데 이제 제가 제 코너를 딱 했을 때 사람들이 객석에서 막 웃고 넘어가고 막 박수 치는 소리에 그때 정말 제대로 희열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민경 씨도 사실 그 뭐 2014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여자 우수상, 2015년 코미디 부문 여자 최우수상, 2019년, 2020년 백상예술대상 여자 예능상 2년 연속 후보. 맛있는 녀석들에서는 바비 인형, 민경 장군 먹방 요정. 아니 이게 저 뭐 음식 관련 에피소드도 뭐 여기 좀 보니까 이게 좀 저희 집이 이제 저희 집 슈퍼였었거든요. 앞에 문이 슈퍼면은 연결되어 있어요. 방이 이렇게 방 하나 있고 중간 문 있고 방이 있고 부엌이 있죠. 있고. 예. 근데 옆집은 식당을 하고 방이 있고 부엌이 있어요. 그러니까 뒷문으로 들어오면 부엌이 쫙 연결되어 예.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한날은 제가 이제 취업을 하려고 살을 빼야 된다. 그래야 취업이 된다.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몰래 가서 밥솥에다가 급하니까 숟가락 들 시간도 없고 주걱으로 그냥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 문이 밖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차에 이렇게 봤는데 경찰이 왜요? 아줌마 그런다고 모를 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뭐야? 내가 무슨 소리예요? 근데 옆집에서 도박 하우스를 하시다가 돈 잃으신 분이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연기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집인 척하고 밥 먹는 거죠. 그래서 아줌마 나오세요 이러고 저는 그때 중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줌마 아닌데요. 이랬는데 나오세요 아줌마 이래서 엄마. 그래서 엄마가 문 열고 니 뭐하노? 밥 먹는데 아저씨가 제 딸입니다. 이래가지고 경찰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서 티가 날 텐데 고등학생이면. 그래요. 최근에 또 이제 오늘부터 운동뚱이라고 이게 너무 재밌게 예능이 봐요. 본인도 몰랐던 체육인의 재능을 좀 발견을 하면서 요즘 이게 좀 인기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그래요. 사실 제가 운동이란 걸 처음 해봤거든요. 네. 헬스도 처음. 나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할 뿐인데 왜 다들 이렇게 놀라지? 놀라지? 저희 집 사람들이 다들 근육량은 좀 그죠. 네, 약간 좀 근육 있는 것 같아요. 뼈도 통뼈고 만져보면 이게 뼈입니다. 제 뼈 만져보세요. 어머. 어머. 봐봐요. 저도 이제 얘 너도 빼니까냐. 어머, 얄쌍하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손목하고 발목은 좀 원래 얇았는데 그게 힘쓰는 몸이 아니에요. 네. 조셉. 소문이 돌고 있는데 네. 혹시나 격투기 데뷔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죠? 동현 씨를 만나서 복싱을 배우는데 러시안 훅이라는 게 저한테 제일 잘 맞대요. 러시안 훅이요? 네. 그 러시안 훅 좀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될라나? 예, 러시안 훅. 서보세요. 좀 일어나 보세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받으셔야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살살한 거예요. 주먹이 진짜. 울어요? 아니. 이게 주먹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싸움 건데 주먹처럼. 그냥 내려치는 거 있죠?
팬들 사이에서 이제 댓글 릴레이가 좀 계속되고 요즘 댓글을 참 재밌게 써. 체육이 아닌 제육을 선택한 자요. 운동이 아닌 우동을 선택한 자요. 근육이 아닌 수육을 선택한 자요. 닭가슴과 삼겹살 둘 다 선택한 자요. 야, 이게 좀 댓글 릴레이가. 너무 재미난 것도 많지만 제가 제일 기분 좋게 읽었던 댓글은 뭡니까? 언니로 인해 용기 내서 저 운동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필라테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제가 시작을 하는 이유가 사실 필라테스 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딱 떠올리는 거는 날씬하고 이쁘신 분들이 그런 옷을 입고 자세를 취하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보편적으로. 근데 맞아요. 언니 하는 걸 보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좋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면 누군가에게 도전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네. 아니 사실 뭐 지금 민경 씨가 말 그대로 전성기인 게 최근 패션 잡지에서 그 표지 모델. 네. 그죠? 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요. 뭐가 창피해요? 그런 것들이. 야, 이 일이 진짜 뭐 말 그대로 술술 풀리네요, 요즘. 근데요. 네, 술술 풀리네요, 요즘. 근데요. 네. 제가 옛날부터 40이 되면 터진다고 했거든요. 어디서? 어디 가든. 사실 운동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네. 이걸로 인해 뭔가 터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모든 분들이 아, 나 이제 40이야. 아, 나 나이 너무 많이 먹었어. 라고 약간 좌절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39일 때 40 되면 잘 될 거야. 지금 이 힘든 거 견뎌내자. 약간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40만 바라보고 살았고. 주변에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너 지금 만약에 20대로 돌아갈래? 저는 잠깐 생각해봤는데 저는 안 돌아간다 그랬어요. 저도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시겠어요? 라고 하면 가기 싫어요. 저도 안 가요. 지금의 생각과 내가 요걸로 돌아가면 내가 가. 그치. 근데 이게 아니고 그때 당시 그대로 나로 가면 전 안 가요. 결국 똑같죠? 똑같죠.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아서 또 밟아와야 그 시간을 못 견디겠어. 나 진짜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주변의 무시와 그 좌절과 그럼요. 그 근데 저 눈치만 봐야 되고. 눈치 보고 아우, 그게 제일 싫었어. 막 눈치 너무 보는 싫었어요. 거. 맞아요. 요번 주가 개콘이 마지막 방송. 개콘을 또 함께 해온 민경 씨 입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개콘 무대가 없었으면 그냥 제가 없는 거잖아요.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다 어느덧 가장이 되어 있고 엄마가 되어 있고 아빠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는 가장으로 개콘에서 어쨌든 수익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없어지니까 제일 현실적으로는 내가 자식을 낳아서 엄마는 직업이 뭐야 했을 때 나 코미디언이야 개그우먼이야 이제 그게 무슨 직업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지? 개그우먼 코미디언이라는 자체가 그게 없어진다는 게 그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이게 사실 누굴 탓할 일은 아니에요. 이 마지막 남은 지상파에서 개콘이라는 무대가 사라진다라는 데한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민경 씨에게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직업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식당을 가면 제가 이렇게 사람이 그냥 한 끼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근데 아유 잘 왔어 이래요. 아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메뉴를 시킬 때 이거만 먹을 수는 없지. 약간 이러면서 또 막 이것저것 시켜요. 이거 다 먹게? 이러면서 웃으세요. 이게 뭐 맞나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주면 어우 정말 대단해 이러면서 이제 쫙 내가 아우세요. 이게 뭐 맞나요? 그럼 이제 또 이제 이제 먹고 있으면 이제 쳐다보는 게 느껴져요. 그럼 괜히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밥도 그냥 이렇게 떠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줘야 돼. 약간 좀 요렇게 크게 만들어 먹으면 맛있지. 이렇게 괜히 소리를 방송하듯이 소리를 내요. 그러면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사람인데. 네, 그래요. 배가 부르고 야 진짜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아유 뭐가 맛있어. 아유 자 모자랐지. 이거 먹어. 어떻게 알았대.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하는.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직업병 맞네. 조셉의 직업병은 뭐가 있어요? 저요? 저는 직업병 중에 하나가 자꾸 뭔가 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에피소드 많이 그리고 얘기하죠. 가만히 못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어저께. 그 어저께 얘기를 조용한 걸 못 버티는구나. 나란 사람 여기 있어요라고 이렇게 어필을 나를 하다 보니까. 어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어내고 없는 사람 만들고 막 모르는 사이에 막 이 사람이 막 이런 일이 생기고 저희 직업병 중에 하나가 사람이 모였으면
나도 모르게 진행을 좀 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좀 그런 게 좀 뭐 이러시네요. 서쪽으로. 그렇구나. 맞아.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전체 맞아. 소외된 사람 없이 여기 질문하면서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그냥 있네. 저 사람 제가 같은 얘기. 어디서 느끼냐면 우리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거든요. 처음으로 오신 날 관장님 소개시키셨는데 나 거의 유퀴즈 진행하는 줄 알았어요. 퀴즈만 안 냈지 전체적으로 해서 막 이거를 하시고 또 새로운 선생님 오시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 안 하고 계속 이거 하고 그만해. 선생님 어떤 시스템이고 그만해. 궁극적으로 이 체육관의 목표가 뭡니까? 뭐 이런 거 그걸 물어본다고요? 내가 언제 물어봤어 궁극적 목표를. 제가 굉장히 치열했다고. 굉장히 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야, 뭐 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야, 뭐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양복을 왜 입고 왔어? 양복을 왜 입고 왔어? 아니 TVN이 고품격 진짜, 프로그램인데. 아니 뭐 유키즈가 양복을 많이 입길래. 두 분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이거 진짜 영광적인 순간입니다. 이게 정말로. 뭐 유키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여가지고 본인들이 진솔한 토크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진입니다. 예, 이용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16년차 개그맨 이진호고요. 전부터 굉장히 출연하고 싶었던. 자 일단 잠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2005년 SBS 7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16년 차. 사실 또 용진 씨 하면 진호 씨를 빼놓을 수 없고 진호 씨 하면 또 용진 씨를 빼놓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개그계 두 분이 좀 콤비 아닙니까? 콤비이고요. 고향도 같고 학교도 같이 나고요. 진짜? 네네, 고향에서 같이 올라왔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팀 이름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용진호라고. 용진호 맞아. 용진호라고 이제 공연도 하고. 네. 아니 그 두 분은 고등학교 카메라 약간 발해가. 이게 우는구나. 네. 이런 건 좀 피해줘요. 네네. 이렇게 가니까 그냥 직장 다니시는 그게 아니라 너무 재밌는 게 엄청 오랜 시간 골랐거든요. 진짜. 야 이걸 바로 최단 시간에 벗어버리는. 오늘 좋은데. 어디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우는 패턴이에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이분들이 말이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개그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좀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좋게 표현해서는 좀 시대를 앞서갔다. 그렇죠. 이 밑도 끝도 없는 어떤 뭐 스토리라인이 전혀 생략된 요 개그가 굉장히 많은 또 사랑을 받았죠. 저희가 코미디 하면서 사실 뭐 메시지를 담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그냥 저희는 재밌으면 장땡이다라는 생각으로 그거에 좀 코너에 막 여운을 두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용진 씨는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런 저희의 막 이렇게 질서 없고 기승전결이 없는 개그를 뭔가 표현하기에 적합한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선배님들이 그때 당시에 4차원이라는 그런 그런 단어로 얘기들을 저희를 좀 이렇게 포장을 해주셨죠. 뭐 수많은 코너들이 있지만 약간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사천적인 그 평가를 받았던 개그들이 뭐가 좀 있나요? 제일 4차원은 언행일치 아니었을까요? 그거야. 언행일치. 네, 언행일치죠, 언행일치. 뭐가 될라 그래? 커서 뭐가 될라 그래? 아유, 책을 찢어. 아유, 앞으로 공부에만 전념할게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냐고? 뻔만 때리지 마.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이용진 씨가 갑자기 그냥 등장을 하는데 사사사사 그래. 그냥 이유 없어요. 기승전결 없는 동작. 예를 들면 등장할 때 어떻게 그래서 되면 원래 그 퇴근하는 가장들의 모습 이렇게 뭐 가방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녀왔어 이런 모습인데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막 이런 동작을 하면서 어이 사사사 아빠 왔다 이런 아빠 왔다 이런 이런 동작 이 톤. 이 톤 아까 후배가 좋아하는. 재율이가 얘기한. 아빠 왔다. 또 후배가 제일 좋아하는 롤 모델이 이용진 씨라고. 재열 씨. 재열 씨 고마워. 이런 걸 좋아하는 이런 거죠. 톤.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전매 특허입니다. 잘하네. 뚜르르르르르르든 뚜르 사사. 사실 두 분의 좀 학창 시절을 물어보면 어떤 친구였습니까? 학교 다닐 때 사실 중학교 1년 선배고 제가 후배인데요. 그 학년에서는 뭐 재석 선배님도 그러셨겠지만 가장 웃긴 친구였어요. 제가 그 한 학년 높았을 때 그 학년에서 가장 웃겼고 그때 당시에
그 영파와 가슴을 열어라 아시죠? 알죠, 알죠. 그런 거 이제 학교 축제에서 학교 축제에서 학교 내에서 이제 코너로 만든 거예요. 네, 제가 1학년 때 우승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진호 씨가 우승을. 그때 뭐 어떤 내용으로 그 가슴을 열어라 그랬어요? 우리? 저는 그때 이제 친구네 집이 굉장히 잘 살았었는데 이제 좀 어떻게 하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랜저를 타시다 르망으로 바꾸셨는데 이제 절망을 타고 다녔다면서 제가 이제 수위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아, 이거 르망도 좋은 차인데. 그 당시 그래서 제 친구네 아버지가 운전하는데 방지턱을 넘는데 노파워 핸들이잖아요. 노파워 핸들인데 방지턱을 넘면서 공중에서 기아를 일으키면서 여기 너무 재밌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설마 공중에서 기아를 공중에 보셨어요. 제가 봤어요. 아 진짜? 네, 공중에 보셨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무슨 그게 이게 약간 개그 신동이네. 아니 그 뭐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그러니까 개그 시험을 같이 본 거죠? 네, 그 이제 처음에 올라와서 개그 시험 같이 보고 사실 떨어졌어요. 그 공채 시험 보는데. 진짜? 네네. 저희가 좀 사진을 정상적으로 좀 원서에 붙였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농업고등학교 나오고 저희 배경이 시골이니까 막 포크레인에 매달려 있고 막 이런 사진을 막 원서에 붙이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이력서에 대한 개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거기도 웃겨야 될 줄 알고 저는 내과에서 몸을 반만 담은 거예요. 근데 이러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그러면 오히려 오히려 이 친구들 조금 이거 튀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나서 저희의 그 서류를 저희가 SBS 개그맨 되고 봤어요. 어느 창고에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걸. 근데 저희랑 같이 떨어지는 사람 사진 보니까 달팽이 안에서 이러고 맞아. 어디? 달팽이. 아 누구였지? 아 그리고 그해 당시 떨어졌을 때 그해 당시 떨어졌을 때 아니 괜찮아. 근데 나도 기회를 줘. 기회를 좀 줘. 아니 그 두 분이 개그계 아이돌로 이게 공개 코미디 팬덤에 좀 시초로 통한다고 그래요, 두 분이. 그죠? 근데 저 감사하게도 저희가 좀 코미디언 선배님들보다 좀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니까 맞아.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뭐 저나 용진 씨나 세영 씨, 뭐 세찬 씨 이렇게 좀 연령층이 좀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조금 좋아해 주셔서 사실 뭐 진짜 창피하지만 그 당시 막 우차사 녹화가 있는 날이면 전날부터 막 텐트 치고 기다리고 그러셨었어요. 사실 이진호 씨는 그 팬카페 있잖아요. 그 팬카페 인기 순으로 봤을 때 개그맨 중에서는 1위이고 매니저 포털 사이트에서 전체 뭐 대한민국 연예인 통틀어서 그래도 50위에서 80위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엄청난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근데 50에서 80위 사이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야. 없어요? 엄청난 거야 이거. 개그맨이 한 명밖에 없어요. 없어요. 개그맨 한 명이에요. 그래도 몇 명이죠 거기가? 지금 이제 한 8,300명. 8,300명. 사실 그 용진 씨가 그 우리 개그맨들 사이에 인기가 좀 굉장히 좀 많았죠. 네, 굉장히 많았어요. 동료들한테 좀 대시도 많이 받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진호 씨도 혹시 있어요? 그렇게 좀 대시를 받거나 혹시? 저는 이제 개그 같이 하시는 분들 말고 옆에 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랑 또 스타일리스트를 좋아해요. 팀 코디, 뭐 이런 분들이. 조세호 씨는 누가 좀 누가 막 연예인 동료분들이 막 세호 형을 좋다라고 들어본 적은 없고 솔직히 어디 막 음식집 가면 백반집 이모가 너무 짱이야 막 이랬던 거 몇 번 들었는데 그런 건 솔직히 없어요. 오케이. 그대들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저도 뭐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아니 근데 저희가 근데 직접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좀 아니 저도 뭐 이렇게 건너에서 뭐 어떤 연예인이 식사를 한번 같이 하고 싶다고 한다. 어딜 건넜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저기 건너서 한번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이 두 분이 또 이렇게 함께 한 지가 뭐 세월로 따지면 16년 넘은. 이제 뭐 알고 지낸 건 20년이 좀 넘었죠. 21년 정도 됐고. 그러니까 서로가 좀 보자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진호는 굉장히 기바람에 있어서 개그맨 중에 거의 한 최상위 레벨인 것 같아요. 네. 가끔 보면은 막 야 너 약간 그런 거는 독해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것도 기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얘기를 좀 해봐. 이상하잖아. 입 있으면 얘기 좀 해보라고. 이 자식 미친놈 왜 이렇게 까불어 이거 오늘? 너 가서 총 갖고 와. 알았어.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 일어나. 아빠 뭐 진짜 쏠라 그러겠니? 그냥 발등만 쏠라 그랬어. 용진 씨는 어떤 분인가요? 용진 씨는
무대에서 정말 잘 살리는 스타일이에요. 예, 무대에서 잘 살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코미디언 분들 중에 이 딕션과 발성이 제가 2명 꼽는데 그게 유세윤 씨랑 이용진 씨거든요. 그냥 전달력이 뚜렷해요. 목이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렇게 소리를 대단하네. 태어나면 목이 강하구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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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입이 좀 얄밉네. 이 입이. 근데 시그니처니까. 목각인형, 목각인형. 예. 그래서 좀 개그가 내용이 약할 때는 항상 톤으로 웃기려고. 속담도 낼 테니까 맞춰봐, 알겠어? 알았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 키우기 쉽지. 키우기 쉬워, 키우기. 성난 고양이들은 얼굴을 핥혀서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이 개츠. 그럼 반대로 좀 조세호 씨는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세호 막 형이 어떤 축구로 비유하자면 뭐 저는 미드필더의 포지션이고 진호 씨 같은 경우는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 네, 세호 형은 그때 당시에 그냥 벤치에 앉아서 아이씨. 내가 이럴 줄 너 예전에 아, 형,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다. 개불이랑 틀린 말 한 건 아니다. 우리랑 대부랑 자, 일단 좀 얘기 들어보세요. 예. 항상 무대에서 관객분들에게 100%를 보여주지 못해서 항상 무대 아래를 내려올 때 뒷목을 이렇게 치고 그 모습이 아직도 전 눈에 선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몇 프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무대에 올라갈 때 100을 준비하고 올라가서 100을 안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2에서 30을 갖고 올라가시니까 10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준비했네 또. 아니요. 야, 살아봐. 내가 자, 조셉. 자, 지금 토크를 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받아들여야지. 오케이. 저는 100이라고 여기를 항상 치던 세호 형의 모습이 이렇게. 자, 일단 진호 씨. 퍽퍽 소리가 나요. 진호 씨도 혹시 조셉에 대해서 뭐 세호 형은 너무 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지만 아, 좋다. 근데 이제 공개 코미디에서는 굉장히 망한 사례죠. 저기요. 제가 그게 아니라 제작진 여러분들이 코빅 누구한테도 물어보세요. 좋은 얘기 안 나와요. 무대를 끝나면은 저희가 좀 그날 녹화가 안 되건 잘 되건 관객분들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내려간단 그치, 말이에요. 근데 그치. 세호 형은 10번 녹화 중에 7번을 공감 못 시켜드려요. 죄송합니다. 맞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아니 내가 아니 그리고 항상 보면은 저희가 그 이렇게 마이크 차로 가는 그 길이 있어요. 동선이 일단 그렇죠. 그 항상 그 거기서 창영이랑 싸우고 있어요. 창영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후배들 지나가지도 못하고 막 네가 무슨 막 반템폴 느렸네, 막 빨랐네, 소품을 안 챙겼네. 아니 동갑이고 친구인데 창영이 왜 소품을 챙겨야 돼요? 그게 어이가 없잖아요. 자기 거 안 챙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뭘 해도 최악의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그냥 계속 창희 형이랑 그 방송국 대기실에서 모습은 서로 밀치고 있는 거 같아. 네가 잘났네. 거기 맞아. 왜 이렇게 밀어 서로? 왜 서로 때리면 안 되니까 그냥 약간 감정을 밀치기로 했고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게 너무 웃기네요. 뭐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다음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으면 됐지 뭐 이야기. 그럼요. 예. 아니 사실 그 가장 애정하는 캐릭터가 각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애정하는 캐릭터가 그 웅이 아버지라는 코너 했을 때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셔서 맞아요. 그 당시 저희가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한 13에서 14 정도 나왔을 잘 텐데 나왔죠. 저희 코너는 분단 시청률 29까지 찍었었어요. 운영이 형님. 네, 맞아요. 운영 형님도 있죠. 예. 네, 운영 형님 했을 때 시장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속초시가 매년 관광객이 한 700만 정도 되는데 저희가 운영 형님하고 10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님께서 또 속초의 운영 형님 나 속초에서 왔잖니. 네. 잘 팔리는 난만 갖고 왔어. 뭐야 이게? 이 난은 진짜 잘 팔리는 난이야. 야, 뭔데 이렇게 다 구멍이 뻥뻥 뚫렸어? 뭐야 이거 이름은? 구멍난 구멍난이야, 구멍난. 장난쳐? 장난쳐? 나나 괜찮니? 저 같은 경우에는 웅이 아버지도 물론 애정하는 캐릭터였지만
게임 페인이라는 그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막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행어가 없었는데 그때 유행어도 만들었고 상금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치맥 사주세요. 치맥 사주세요. 치맥 사주세요. 치맥 사주세요. 스킨 한번 써보셈. 싫으다. 완전 싫으다. 대박 싫으다. 진짜 하기도 싫으다. 오빠는 치맥도 안 사주면서 왜 자꾸 게임 캐릭터 하는 걸 여자한테 시키고 막 그래요. 치맥 사줄게. 야 금강불가 꽝꽝꽝꽝. 뭐 세찬이랑 했던 그 남조선 인민 동계 연구소라고 예. 북한 그 요원이 그러니까 나만의 알바들로 침투를 해가지고 맞아. 예 그거 참 재밌게 제가 딱 그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요. 남조선 남자 자취생으로 침투를 시켜가서 틀린 건 내가 바로바로 찝어주겠어. 시작하라. 좋았습니다. 오케이 바나나 하나 있네. 오케이 나이스. 감나 새끼야. 십니까? 남조선 남자 자취생들은 이렇게 싱싱한 바나나를 먹을 수 없어. 바나나 하나 먹었다. 어우 디테일이네. 용진 씨는 지금 또 결혼을 한 지 한 이제 1년 넘고 2년 차입니다. 용진 씨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하고 전과 후에 또 뭐 내 인생에 좀 변화가 또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진짜 용진 씨가 결혼하고 너무 어른스러워졌어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도 아이 자랑을 해요. 이렇게. 뭐 미용실에 가도 그럴 것 같은데. 네.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진짜. 우리 애기 한번 봐봐요. 근데 처음 보는 스태프분들한테도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안 이쁘거든요. 갓난애기는 공감할 이거 가족을 건드리면 이거 공감하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이거 이제 되게 아이가 많아요. 한 1년, 2년 지나면서 더 예뻐지잖아요. 맞아. 장난 아이는 사실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럼 저는 먼저 결혼 선배로서 아이를 보면 얘가 내 아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날 닮았다. 내 아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날 닮았다. 내 아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날 닮았다. 그 무슨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내 아들이지. 이게 뭐예요 질문이? 앉아봐요, 일로. 들어보고 해, 끝까지.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들어보고 해. 너. 이거 다 납득을 못하고 납득을 못해 다 하는데, 앉아봐. 보여주려고 조셉이. 이게 질문이 뭐냐면 따뜻한 질문 아니야. 왜냐면은 용진 씨 아빠로서 보여주려고. 내 애를 봤을 때 어떤 MC라는 행동이나, 걸좀 보여주려고 행동이나 그러는데 이런 걸 봤을 때 네. 내가 보인다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얘가 내 근데 뭐 진호 씨가 저한테 서운한 일이 좀 있다고. 서운했다기보다는 네, 뭐 얘기하세요. 평소에 제가 이제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사실은 지금도 막 떨릴 정도로 많이 뵙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용진 씨 결혼 예. 식에 오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또 제가 공교롭게 사회를 봤어요. 네. 맨 앞에 이제 결혼식 때 맨 앞에 앉으셨는데 제가 어떤 멘트를 칠 때마다 그때 살짝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약간의 무리수가 있었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몇 가지 레퍼토리 중에 하나. 예. 그때 당시에 정말 웃겼던 게 그 진호랑 저랑 유재석 선배님 그 자리 있잖아요. 진짜 완벽한 트라이앵글이었거든요. 삼각형.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진호 멘트에 재석 선배님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럼 제가 진호를 보면서 약간 자제해라. 완벽한 삼각 트라이앵글로 제가 진호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제 그러면 진호도 저를 보면서 수긍을 하고 그러면서 멘트를 조용히 하고 재석 선배님이 좀 웃었다 그러면 제가 엄지를 들어보고 완벽한 삼각 트라이앵글로 나를 나 몰랐네. X까지 X까지 있었어. 맞아. 이게 있었는데 거기 어느 포인트였냐면 저 뭐 마지막에 이제 신랑분이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좀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30초 드릴 테니까 돈 좀 걷어오라 그랬어요. 최악.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 돈을 제가 갖는 게 아니라 여기 혹시 예식장에 해당되는 사람 드리겠다 이 돈을 이벤트로. 혹시 뭐 고등어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근데 저 뒤에서 누가? 후배가. 여기요! 고등어를 꺼냈어. 생 고등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아예 근데 선배님이 제일 절레절레 했을 때는 형 축구 안 했어요. 최악이었어.
근데 왜 중요한 게 제 결혼식에 이렇게 절레절레를 해야 되냐? 무슨 소리야? 이게 왜 다 절레절레를 해? 다 지난 이야기지만 네, 다시 네. 한번 네, 네. 진호 씨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축가도 사실은 우리가 그 전날부터 해가지고 MR 구하고 노래방 가서 연습하고 했는데 사실 거기서 서로 갑자기 양성이 욕심내면서 그러니까 또 갑자기 소쪽새 소리를 뻐꾸기로 날리더라고. 두 분의 고민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그 가장 큰 두 분의 고민은 뭡니까? 고민 일적으로요? 아니면 아니 뭐 여러 가지 뭐든. 뭐든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개 코미디의 수명에 관한 그 고민이 있죠. 이제는 코미디 빅리그밖에 남지 않았죠. 네, 저희가 저랑 진호랑 데뷔를 했을 때 우차사 시청률 30%에 데뷔를 했어요, 시청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국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알아보시던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 남은 공개 코미디 빅리그 하나인데 이거에 대한 수명은 언제까지일까라는 그런 뭔가 고민? 그렇죠. 그 개그맨, 코미디언이라는 말이 이제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직업적으로 아예 없어질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고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게 참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예.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예전에 유머 1번지, 뭐 쇼비디오 잡기, 그렇죠.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어떤 개그맨의 꿈을 키웠고, 그렇죠. 우리 또 조셉과 용진 씨와 진호 씨도 저도 똑같이 예. 개콘을 보면서 개콘을 보면서 그 그렇죠. 꿈을 키웠고, 근데 이제 이 개콘이 사라지고 뭔가를 보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게 그게 걱정. 그게 참 걱정이에요. 근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전역하기 한 3달인가 4달 전에 우차사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역하면은 우차사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개그를 다시 해야지 하다가 우차사가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군대 전역을 하면 그냥 개그맨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할 정도까지 갔거든요. 개그맨을 그럼 안 하시려고 예, 안 하려고 그랬어요. 프랑스에서 가이드 하려고 갈라 그러다가 프랑스에 가이드를 하려고 그랬다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프랑스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가이드 분들 숙소를 같이 쓴 거예요. 소개를 받아서. 근데 그분들을 따라다니다 보면서 뒤에서 비슷해요, 맥락이. 뭔가 말하는 직업이고.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이드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연락까지 다 된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뭐 혜영 씨랑 규선 씨가 코미디 빅리라고 있는데 여기는 쿼터야. 그냥 3달 정도 하면은 다음 시즌은 안 해도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한 시즌만 하자 그랬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또라는 조우다 그걸로 제가 우승했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시즌에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회식 날 얘기했다가 얼굴에 소주를 맞을 뻔하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코미디를 하다가 관두 후배들 중에 가이드를 하는 친구들 꽤 많아요. 네, 꽤 많아요. 저도 뭐 이제 가끔 많이는 아닙니다만 이제 후배들 안부 문자가 오면 뭐 이제 호프집을 오픈을 했다는 분도 그렇죠. 있고 뭐 식당 뭐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근데 좀 저는 이게 공개 코미디라는 게 없어진다고 한다는 게 사회 흐름상 봤을 때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한 20여 년간 쌓아온 어떤 좀 많이 노출된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에서의 어떤 식상함도 네,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사실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고 돌파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저는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으리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야구처럼 우리 소속의 개그맨, 우리 소속의 개그맨처럼 저도 이제 그거는 이렇게 리그를 한번 뭐 TVN 코미디스 뭐 이렇게 해서 팀 이름으로 재밌지 않을까? 후원을 받고 또 재밌게 해주면 또 그게 좋은 영향력 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도 상당히 또 새로운 아이디어긴 하네요. 네네. 야구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만약에 두 사람은 개그맨이 안 됐더라면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네. 진짜. 저는 아마 피자집 사장이 됐을 것 같아요. 왜요? 제가 피자집에서 알바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피자집 사장님이 피자 만드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아 맞아 진짜 배달 알바할 때 인기 되게 많았어요. 저희 동네가 좀 시골이었는데 다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다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용진이 형 오토바이를 막 박은 적이 있었어요. 연락하고 싶어서. 야 이거 그 정도는 아니지. 아니 진짜로. 아니 옛날에 아니 좀 아니 범벅하나 뭐야? 아니 에버랜드야 뭐야? 왜 그냥 그걸? 아니 뭐 지금 옛날에 저희 동네에 이제 공장이 많아서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외국인 근로자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길 가다 이제 태국 분이랑 어깨가 부딪힌 거예요. 근데 막 동생들 보고 있으니까 어깨 왜 이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다툼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길어지더라고요 싸움이. 그러더니 안 본 사이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용진이 형이. 도망을 달리더라고요. 근데 무에타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무에타이 하는 분이라 마지막에 생선 가게 앞에 쓰러져 있어요. 마지막에 생선 가게 앞에 쓰러져 있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거의 무슨 하인즈워드처럼 나를 펴다니까. 아 이게 대놓고 시대. 대놓고 동생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거 숄더 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밀쳐가지고 나도 한번 밀쳤는데 바로 그냥 이 자세를 잡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무섭겠다. 우와 다쳐 싶었겠다. 어떻게? 근데 결국에 롱킹 맞은 데가 생선 가게 하나. 아 재밌네요. 오래되니까 재밌는 얘기야. 박장대소하네요 정말. 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저 뭐 두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웃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이제 뭐 충분히 나왔어요. 충분히 나왔어.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요. 예. 진짜. 오늘 다 하지 말고 또 한 번 나와요.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러니까. 뭐 사실 또 저희 또 셋이 관련된 에피소드 또 재밌는 게 많죠. 많죠. 그래요? 네, 많죠. 근데 그걸 받질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만큼 받으면 되죠. 안 받았잖아요.